돈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이렇게 한 권 보는 거는 건방전에 형하고도 찍었거든. 기하벡터, 바이블 기하벡터 공부하는 단계 순서. 그거랑 똑같아. 수학상이든 수학하던 그 구조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바이블은. 그러니까 그걸로 보면 되는데 그거 말고 수학은 애들이 이제 무조건 풀잖아. 근데 뭘 알아야 풀지. 그럼 수학을 단기간에 대량으로 많은 양을 좀 이해해보고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수학을 뭘로 생각하는 거야? 순수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암기 과목처럼 요점 정리 쭉 한 다음에 분류해서 중요한 거 뽑은 다음에 대량으로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풀 준비를 하고 그 다음부터 그러면 이해는 됐잖아. 암기하고 이해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문제 풀어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압축해서 이해를 위한 학습이야. 근데 단점은 뭐야? 결국은 문제풀이를 해야 돼. 이렇게 오답 노트를 어떤 문제는 한 줄로 간단하게 쓰고 어떤 문제는 세 줄 정도로 흐름으로 쓰고 어떤 거는 한 장 통째로 다 써야 돼. 문제 전체에다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오답 노트를 이렇게 3단계로 한 줄짜리, 세 줄짜리, 한 장짜리. 한 줄짜리, 세 줄짜리 한꺼번에 모으고 한 장짜리는 따로 해야 돼. 이거는 가르쳐줘도 틀려 애들이 다음에. 근데 이 세 줄짜리에서 맞지 애들이 실력이 늘어나고. 됐어요? 자, 그 방법들을 한번 딱 보면 첫 번째 핵심 개념이 있으면 이걸 문장 한 문장으로 정리해야 돼. 그게 암기가 잘 돼. 완결성으로. 문장의 완결성.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개념이 딱 있어. 그러면 역함수는 이거에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써야 돼 자기가. 이해돼? 그냥 쭉 읽고만 하면 그냥 끝나버려. 생각이 안 나. 어?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치역이라 한다. 이렇게 본인이 한 문장으로 뽑아서 만들어야 돼. 알겠어요? 어? 그러니까 문장 형태로. 그러니까 이것도 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산술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의 공식이다. 이것들 써놓은 다음에 산술, 기하, 조합, 평균 공식이다. 근데 물음표 치고 이게 왜 성립하지? 이렇게 써놓은 거는 잘한 거지. 근데 일단은 외워야지. 그러니까 이 공식을 자기화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자, 죄송합니다. 어쨌든 공식을 자기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흩어져 있어갖고 내 머릿속에서만 이해해서는 소용없다고. 두 번째, 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쫙 문제가 있지. 그 문제에다가 이거랑 해당하는 공식이 뭐다 이렇게 쓰는 거야. 애들이 공식을 암기하려고 그러지 이 공식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문제를 딱 보면 이 공식에 이 문제에 필요한 공식은 이거 이렇게 써놓으면 돼. 간단하게. 이해되세요? 어? 예를 들어서 가로 a 플러스 b의 제곱 하고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안 쓰고 이거 전개 이렇게 쓰면 돼. 간단하게 공식의 특징만. 그런데 문제를 보면 이 공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공식이 필요하고 이 공식이 필요하죠. 풀다 보면 이해되세요? 그걸 흐름을 도식화해서 써봐야 돼. 이게 뭐야? 이게 뭐 했을 때 가능해? 문제 구조를 나눠야 돼,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머릿속에서 이걸 푸는 거야. 암산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다가 결과를 보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 게 어려운 문제고, 머릿속에 이미지로 딱 풀면 진짜 풀려. 이해되세요? 이렇게 뒤에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이 문제 자체를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 이게 짧은 문제는 상관없는데, 네? 요런 문제도 되고, 문제 자체를 이걸 쭉쭉쭉쭉 읽었는데, 네, 뒤에 하나 찾아볼게. 이런 문제를 치면 이게 짧은 문제는 이렇게 상관없지만 이거에 대해 이렇게 끊고 이거를 구하라 이렇게 끊고 이렇게 끊어줘야 되거든. 그 구절마다 계산하나. 문제를 이 끊는 게 어떻게 나눠져요? 나중에 이렇게 해설 단락을 보면 이 해설이 내용 단락으로 이렇게 해설이 쭉 써있으면 이걸 이렇게 단락을 나눌 수 있죠. 이렇게 이게 소개념 한 개, 여기에 소개념 한 개, 여기에 소개만 한 개예요. 이해되세요? 요 해설의 단락의 개수가 문제 구절의 개수예요. 그걸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서 여기 흐름으로 도식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연습이 따로따로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설 단락을 나눠서 여기에 요 개념이구나, 요 개념이구나, 요 개념이구나 하고 소개념도 추출해야 되고. 됐어요? 그런데 이 해설을 뽑다가 보면 요 계산은 힘들겠다. 그러면 계산 과정을 박스를 딱 쳐야 돼.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계산은 내가 계산해봐야 되는 것임. 계산하다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엄청 큰 것임. 하면서 해설에다 박스를 딱 쳐줘놔야 돼. 그 계산 과정을 내가 틀리냐 맞나. 그렇게 하다 보면 공식 자기하고 도식하고 소개점 뽑고 문제 구조를 나누고 계산 과정 확인하다 보면 어떤 거는 이거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원리를 질문을 쓸 수 있어. 이거를 문제와 같이 써서 A4 한 장에다 써오면 내 수업 노트 되는 거야. 됐어요? 근데 이거를 개수를 여러 개를 하다 보면 어떤 공식에서 어떤 큰 공식에서 이렇게 깔라져 가지고 이런 개념들이 나온다는 게 보여. 문제에서. 이게 유형이야. 그거 어디 나와? 개념 원리나 이런 책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개념 종류도 8, 9, 10 이렇게. 이해돼요? 몇 가지냐는 거지. 이렇게 명제 P명 Q이다에서 나오는 가지수는 여기서부터 3, 4, 5, 6, 4가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거를 유형을 마인드맵처럼 해서 이런 개념에서는 이거 4가지 문제 나와. 이거는 분명에서는 이렇게 3가지 나와.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관련 개념을 하면서 머리에 나중에 엉클어지지 않으니까 되게 많이 도움이 돼. 그래서 이걸 유형을 마인드맵처럼 그려놓으면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이 공식에서 이렇게 4가지 유형 말고 이것도 있네. 5가지, 6가지, 7가지, 8가지 이렇게 확인하면 나중에 그것만 쫙 보면 그것 중에 나와. 그런 다음에 쭉 문제를 쭉 보면서 이 문제는 이거는 1등부터 9등급까지 딱 쳐서 이건 9등급도 맞춰야 되는 문제, 이건 3등급 문제, 이거 4등급 문제, 2등급 문제, 1등급 이렇게 치면 이게 뭐가 기준? 프리시간 기준, 난이도 기준, 프리시간 플러스 난이도 해서 등급을 자꾸 나눠봐. 왜? 이 문제를 다 읽고 이거는 이 과정에서 어려우니까 어려운 문제다, 쉬운 문제다. 처음에는 상중하로만 해. 상중하, 한자로 상중하 쓰다가 나중에는 상에서 여기 뭐라고? 1, 2, 3등급, 여기 4, 5, 6등급, 6, 7, 8등급이잖아. 등급도 나눠본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 수학이기 때문에 그래. 식이나 설명이 있어. 이걸 그림으로 가야 돼. 그럼 그림에다 포스트잇 두고 이 식을 여기다 정리해보고 또 식에다가 포스트잇을 하고 그림만 보고 여기 식을 한번 써보고. 이해됐어요? 그림이 안 나온 게 있어. 식만 나오고 그걸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지 생각해보고. 그래서 그림으로 그릴 수 있으면 완벽하게 이해한 거야. 그림과 식이 넘나들어야 돼.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했으면 내가 뭘 암기해야 되는지, 이게 기출에 나올 만하다, 이거 나올 것 같다 라는 걸 다 선정해야 돼. 선정해서 이거를 하루에 5개에서 10개 사이만 선정해갖고 맨날 암기하면 수학 대박으로 잘하겠네. 그렇게 선정했지. 자, 그러면 노트 정리는 어떤 걸로 하느냐 더 봅시까요? 자, 핵심 문장 개념 원리 노트 정리. 이건 문제의 공식 흐름 쓰죠. 근데 이 공식 흐름이 애매하고 어려울고 정리. 해설 단락 나누다 보면 핵심 소개념이 있는데 이 소개념이 이 공식은 2차 함수하고 어울리는구나. 이 공식은 통계랑 어울리는구나. 이 공식은 가우스 함수랑 썼구나. 이 공식은 뭘로 썼구나. 이거. 소개념. 이런 게 다 뭐야? 수업노트야, 수업노트. 자, 백스친 계산 과정은 다시 당연히 문제 풀어봐야죠. 이런 문제만 몰아서 써놓고. 근데 이거를 하려면 문제 구조를 나누고 문제 위에다가 써야죠. 그럼 이 8번 문제면 여기 위에다 몇 등급 문제고 흐름이, 소개념이나 흐름이 뭐고. 그럼 이 문제 안 보고 나중에 뭐 봐요? 요 흐름만 봐도 된다고. 이런 단계에서 이렇게 넘어가는구나. 이것만 봐도 이 문제가 쫙 떠오르잖아.
그러면 수업 노트도 만들 수 있고. 근데 이거는 이게 어느 정도 써놓은 게 정리가 돼야 이걸 유형으로 정리하자. 이게 관련 개념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게 노트 정리죠. 그래야 암기하지. 이것도. 근데 그 암기하면서 연습하는 건 이거잖아. 연습하는 거. 식, 그림, 포스티브로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쉬운 문제풀이 등급을 나눠서 쉬운 걸 계속 지워가야지. 이걸 안 풀어도 되고, 이걸 안 풀어도 되고. 뭐, 예를 들어서, 처음 풀 때는 한 번쯤은 풀어봐야 되지만, 이걸 풀어가지고, 오늘도 맞았는데, 내일도 맞았고, 한 2번, 3번 풀어서 맞았고, 어려운 거 풀고 있는데, 어려운 거 풀면 그 개념은 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데, 그것만 계속 풀고 있어, 쉬운 것만. 개념이 단단해야 된다고. 그럼 언제 실력이 들어? 이해되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문제풀이를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 전체 단기간에 대량으로 뭐라고? 암기 과목 하듯이 이해를 해서 핵심 개념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전제가 되는 게 뭐야? 이게 수학, 기하, 기백 공부하는 방법, 바이블 공부하는 방법 그 달랑 나와있거든. 그것처럼 쭈르륵 봐야 되는데 그러면 단기간에 그냥 더 짧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개념 여기 있는 기본 개념 플러스 공식 이거만 달달달달 20번 읽은 다음에 바로 들어가. 이렇게 10번 정도 읽은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개념 있잖아. 읽은 다음에 그러면서 이거는 뭐라고? 문제까지 읽으면서 다 해도 되는 거죠. 문제 읽고 해서 읽으면서 거기서 뭘 뽑아내라고? 내가 암기해야 될 것, 이해해야 될 것, 모르는 거, 그냥 관련된 거, 이걸 정리해서 쭈루룩 하고. 많은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니네도 수학 한 권 딱 상이나, 수학 상이나 이렇게 딱 봐서 했어. 짜잘하게는 많지만, 그지? 어떤 걸 딱 암기하고 딱 하면 누적돼서 짜잘한 것이지. 그리고 짜잘한 걸 여러 번 풀었어. 근데 그걸 정리를 안 하면 다 까먹으면 그걸 또 풀으려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라는 거지. 그러니까 니네가 읽을 때 내가 수학 좀 그냥 단기간에 대략으로 여러 번 읽어. 그러면 첨부적 통장은 무작정 읽는데 이런 걸 하면서 읽어야 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네가 이 개념 원리랑 바이블을 가지고 집에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고 하는데 이걸 하면서 읽어야 돼. 근데 개념을 이 책 한 권 공부하는 거랑 네 질문의 의도는 그랬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책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냐는 거였어. 그래서 이렇게 답변하는 거야. 근데 이 한 권, 개념 원리 한 권을 띄는 데는 어떻게 공부해요? 바이블을 어떻게 권리하는? 아까 형이 물어본 거. 그게 답이었고. 그러니까 네가 수학을 읽으면서 문제 읽고 답 읽는데, 기본일 때는 그만큼 읽어야지. 이제 다 읽었어. 그러면 그 다음에 읽을 때는 이렇게 정리하고 흐름 뽑고 요약하고 압축하고 정리하는. 내가 말하는데 29번 30번 수학적 사고 능력 어느 정도는 있어야 돼. 근데 29번 30번 전 단계까지는 암기야. 수학. 자, 암기를 한 다음에 설명 들어서 이해하면 9구단 외운 다음에 이해해갖고 바로 점수 다 나오지. 근데 9구단은 이해를 못했는데 수학 계산하면 수학 성적 나오지. 똑같아. 왜 이해해야 되는지 알아? 암기할 게 너무 많아, 이해를 안 하면. 그래서 이해하는. 근데 내 능력으로 암기할 수 있다고 외워버리면 돼. 그 다음에 이해하면, 1시간 하면 한 권책 끝이야. 자, 그런데, 아이들이 수학을 하면서, 이게 이해 안 돼서 못하겠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거 갖고 와봐. 그러면 좀 없대. 그걸 찾아내는 게 이 과정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핵심 개념은 뭘로 정리하라고? 문장으로 정리 안 하면 말로 표현, 한 문장으로 말로 표현 못하면 나중에 못 써먹어. 빙빙 떠돌아.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문제에다가 뭐 써보라고? 공식 써보라고. 그러면 공식 암기가 돼. 저절로. 근데 이 작은 공식까지 세부적으로 이 해설 단락을
다 나누어서 흐름을 요약해서 써야 되고, 그 흐름 요약하는 게 소개념 추출이에요. 근데 이 소개념은 수학 개념이란 무엇인가 하고, 동영상, 동화샘, 수학 개념 이렇게 치면 나와. 개념이란 무엇인가. 그걸 꼭 보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기초 개념, 그지? 유형 개념, 응용 개념, 적용 개념 다 틀린 거야. 개념을 넓게 해서 문제 안에 개념 다 들어가 있다고 조금씩. 손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에서 보는 애, 이쪽에서 보는 애, 이렇게 보는 애 다 다르지. 그게 유형이야, 유형. 그런데 이 손하고 이 손가락하고 어떤 게 걸리는 게 더 편한지가 나오지. 그게 응용 개념이야, 응용 개념. 다른 거랑테는. 적용 개념은 이 주먹을 이렇게 펴가지고 다른 모양으로 바꿔갖고 이렇게 딱 때릴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개념을 굉장히 넓게 봐야 된다고. 자, 문장은 공식으로 공식도 써보고 소개념 추출하고 모르는 거 질문 계속 쓰고, 그지? 문제를 항상 보면 뭐라고? 이렇게 구절을 나눠가지고 보고 계산 과정도 요거 계산 과정에서 요거 계산 과정 넘어가는 거 내가 못하겠다 그러면 박스 딱 쳐놓고. 왜? 문제 풀다가 내용은 다 이해했는데 요거 때문에 틀리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뭐까지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 유형 마인드맵까지 만들어줘야 돼. 유형 마인드맵.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 줄 알아? 아들이 몇십 권을 풀어갖고 만들어. 어선풀이.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힘들다고. 그래서 마인드맵을 만들려면 뭐라 해야 돼? 등급 분류도 하고 문제 분류도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이 마인드맵을 더 추가해서 완성하는 게 노트 정리야. 노트 정리가 되면 그러면 딱 외우고 기출문제 나오고 평가하고 시크릿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해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 푸는 거야. 머릿속으로는 문제 풀었어 안 풀었어? 풀었어 어느 정도. 여러 번 읽고 여러 번 읽으면 머릿속에서 어떻게 가? 풀렸어. 그런 다음에 까먹기 전에 문제를 쭉 풀고 그래도 틀린 거는 이렇게 오답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 빠르게 척척 진전이 되는데, 안 그러면 이거 하고 하면 시간이 한정 없이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 3번 정도 스크랩을 해줬죠. 여기서 질문.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 거. 저 그러면 쌤이 노트를 정리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쌤이 아까 동그라미 쳐놓으시는 거 따로따로 노트를 정리하는 거 아니요. 이거를 쭈르륵 써놨다가 그냥 1, 2, 3, 4 하면서 그냥 다 무작위로 써놨다가 이거를 조직적으로 단원별로 정리하는 거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일 큰 개념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집합과 명제 해서 집합, 명제 이렇게 교집합 이렇게 해가지고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거지. 네가 이걸 썼던 걸 이걸 체크를 한 게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 종합 정리가. 이걸 여러 번 해서 싸그리 다 찾아내야 여기다 이제 정리하기 시작할 수 있어. 근데 애들은 뭐 이거 하나하고 정리하고, 그지? 근데 여러 번 이걸 해야 돼, 먼저. 이해됐어요? 네. 또, 없어? 자, 이거 뭐 하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1번에서 몇 번까지? 1, 2, 3, 4, 7, 8.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0% 할 때까지는 뭐라고? 노트 정리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읽고 찾는 거라. 찾고 이해하고. 그지? 그러니까 60%가 넘어간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맵 정리하고 노트 정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암기하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2개로 나누는구나. 이걸 다 공부한 다음에 요약해서 암기해가지고 적용해보겠다는 거잖아. 요거는 뭐라고? 이해. 이만큼은 이해. 맞지? 이거는 뭐라고? 요약 정리. 그 다음에 암기해서 적용. 됐어요? 그러니까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찾아야지. 이게 왜 나왔나? 이 다음 단계 이게 왜 나오나? 이거 내가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거를 내가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거 생각을 하고 안 되면 자꾸 체크를 해야지.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모르는 거야. 해설에 써있는데도 모르면. 그럼 확인해서 체크해서 물어봐야지. 됐어요? 여기까지.